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는 항상 이제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각형 안에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차 함수는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항상 이 점은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으로 시작을 할 때 x가 3a분의 마이너스 b일 때 변곡점이 생겨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보다는 뭐라고 더 잘 알고 있냐면은 두 번 미분해서 역을 만드는 곳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은 다 이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조금 더 아는 게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인 이런 그림이 나온다 라는 것 하나 시험 보기 전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길이 전부 다 똑같고요. 이쪽에 있는 높이도 길이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저렇게 똑같은 길이를 갖게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요.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잡았을 때 변곡점 기준이에요. 원점 기준이 아니고 변곡점 기준에서 요만큼의 A면 여기는 루트 3A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각함수, 3차 함수에서 이런 비율 관계도 있다라는 거 하나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에서 이제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제 a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출발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를 제가 알파,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f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ax 세제곱으로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우리는 알파, f 알파고 여기 있는 점이 베타, f 베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만큼의 높이가 결국엔 뭐가 돼야 되냐면은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요. 이렇게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식을 잠깐 가져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칭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인데 이 녀석을 미분한 식을 가만 보시면은 얘가 이제 3ax 제곱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어떤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이쪽에 있는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자,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2차 함수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6분의 3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f 프라임 x를 뒤집어서 적분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럼 그 결과를 이제 맞춰주시면은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은 결국엔 무슨 말이 되냐면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이 정도로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높이 말고 가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제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사실 여기서 변곡점을 한번 구해볼 거야. 변곡점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x는 3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 가운데 있는 어떤 점에서 모든 상황이 대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에서 이제 대칭이란 것을 알았는데 가만 보시면은 결국엔 이 그림은 여 점에서 이렇게 대칭인 상황이라는 걸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지금 P 플러스 Q를 원하잖아요. 그럼 P 플러스 Q를 모르지만 그 녀석을 반으로 나눈 건 알고 있어요. 1이라고. 그죠? 가운데가 1이니까. 그래서 그냥 P 플러스 Q는 사실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사실 그 변곡점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최고차항이 음수죠. 그럼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3차 함수가 음수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0,0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서 접선을 그었다고 하죠. 지금 접선을 이렇게 딱 그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을 지금 우리는 A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원점하고 A 사이를 돌아다니는 어떤 P가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밑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커지려면 높이가 가장 커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어떤 점이 있을 텐데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가 가장 넓이가 클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비율 관계로는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굴곡을 심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점을 내가 0,0이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긋고 나서 이 녀석과 평행한 녀석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은 이렇게 접하는 순간에서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체크를 해주시면은 일단 먼저 체크해 주실 거는 여기가 A라는 것, 여기가 P라는 것.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여기도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 내려놔요. 제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서 이렇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다 뭐냐면은 똑같은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여기에 있는 녀석을 x축으로 보고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그림은 정확하게 이런 식의 상황에 전부 다 끼워 맞춰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3차 함수는 특히나 이제 저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그리기가 힘들어서 저 정도로 이제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B가 똑같아서 여기에 있는 좌표를 안다면 나는 여기 있는 좌표를 알아서 여기 있는 좌표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미분에서 이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0,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y는 9x가 됩니다. 이 9x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얘가 3, 뭐시기로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0,0이면 여기는 당연히 2, 뭐시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2, 뭐시기니까 이 여기가 이제 좌표가 2,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22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을 24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하고 오죠. 이 녀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서요. 첫 번째는 연속이다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연속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1이 0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라는 것은 미분에서 1을 집어넣어서 같다 하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F1도 0이고 F'1도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은 1에서 접한다,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어요. 항상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다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상황이 나눠지는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당황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항상 나눠주면은 정답이 나올 거다. 어려운 문제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에서 지금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0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1,0이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위쪽 케이스에서 만약에 1,0이 저쪽이면은 X축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보다 큰 쪽은 여기 보세요. 1보다 큰 쪽은 fx를 그대로 써주세요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 있는 그래프는 내가 변함없이 이 녀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1보다 작은 쪽은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싹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GX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GX라는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죠. 이 뒤부터 이렇게 쭉 나갈 때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탈락이다 라는 것을 하나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밑에 있는 케이스가 정답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X축이 여기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 있는 상황에서 X보다 큰 녀석, 1보다 큰 녀석은 원래 있는 이 fx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 상황을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똑같은 사각형을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녀석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함수가 g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극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f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f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3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칸의 간격이 2분의 3이라서 뒤로 이렇게 백 해주시면 여기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되고요. 이 뒤쪽을 한 칸 더 백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7,0이 됩니다. 그러면은 식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돼요.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통과하기 때문에 나는 fx를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잡으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이면, 이 비율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할 거예요. 사실 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다른 반에서는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이 프린트를 가지고 굉장히 빨리 정답을 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잖아요. 그리고 얘 살펴보시면은 변곡점이 x가 0에서 변곡점이에요. 이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칸을 나누었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직사각형이 8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서 6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여기가 6인 거예요.
여기 6이 8개가 있으니까 6, 8에 48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 관계를 일부러 대놓고 물어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넓이 가지고 장난친 건데요.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가 이제 극소를 만드는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기가 2분의 루트 3이면 요만큼도 뭐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될 거면은 0에서 변곡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읽어보시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란 말이 있죠. 이게 결국에는 0,0이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해서 요 이제 그 가로의 길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가로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요 길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놓고 이 이제 극대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사각형의 넓이가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럼 요만큼의 높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극대값이라는 이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다 라고 해서 극대값은 1이라고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게 이 비율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가로 버전은 계속 했는데 세로 버전은 아직 못했죠. 그래서 세로 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까먹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리고 ax 세제곱이면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간격은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이 지금 0,1에서 대칭이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0,1에서 대칭이라는 것은 변곡점이 0이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죠. x가 0에서 변곡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을 그래서 완성을 하실 때 여기가 이제 0,1인 거예요. 0,1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그려주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파하고 베타에서 이제 극대극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인데 센스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연점에서 대칭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지금 얼마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당연히 2베타라고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만큼의 높이는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아까 이제 우리 공식 써준 거 있죠? 2분의 3에 뭐가 돼야 되냐면 2베타의 몇 제곱이냐면 세제곱이 돼야 될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베타 컴마 f의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f 알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 컴마 f 베타인데 이 둘이의 길이가 9분의 4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3에 이 베타의 세제곱이란 녀석이 9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베타의 세제곱이란 녀석은 27분의 8이 되니까 이 베타란 녀석이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베타란 녀석이 3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fx라는 식은 내가 뭐라고 세울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3이고요. x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통과합니다 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 있는 길이가 9분의 4라고 돼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9분의 2겠죠. 1에서 9분의 2만큼 내려오게 되면은 9분의 7이기 때문에 9분의 7이다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전개하셔서 A, B, C를 다 구하셔도 되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해달라는 건
x 자리에 뭘 넣어달라는 거예요? 1을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을 하셔도 ABC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높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이 지금 F'이 우함수예요. 그럼 다음 주 시험인 친구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적분하면 fx는 기함수가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f는 0, 적분상수 c에 대해서 대칭이다. 적분상수가 붙기 때문에 항상 저게 이제 기함수라고 이제 단정 지어버리면은 바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그럼 여기선 도대체 뭘 얻어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변곡점. 그죠? 변곡점. 그러니까 x가 0에서 변곡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x가 0에서 변곡점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0, 가운데가 0,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잡혀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이죠. 그 다음에 저만큼 길이가 2니까 2의 세제곱이라서 4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극소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서 정답이 이제 5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빨리 푸는 문제도 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극값의 차가 108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극값의 차가 108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3차 함수를 들어가는 사각형을 만들어서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극값의 차가 108이라는 것은 요만큼이 108이라는 거예요. 108,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대체 뭐여야 되냐라고 해서 알파, 베타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럼 우리는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은 216이 돼야 되는데 얘는 6의 세제곱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간격이 6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지금 현재 6이 되어야 되는구나 까지 알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 보면 지금 변곡점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0,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이 생겨요. 변곡점 구하는 건 까먹진 않았겠죠?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혹은 3의 2분의 마이너스 b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b가 0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바로 0,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얘가 이제 108이니까 요만큼이 54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좌표는 3, 마이너스 55다라고 해가지고 저 값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54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53이다. 이 점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은 F'을 하셨으면 3x 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다? 3하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셔도 k는 나와요. 어떻게 하서든 k를 구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변곡점이 0, 마이너스 1이고 간격이 6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를 그냥 싹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시작을 해보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4x라는 것을 왜 줬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최고창이 음수인데 그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4x 위에 있다. 여기 있는 좌표가 지금 현재 a, f, a고 여기 있는 좌표가 b, f, b인데 이 두 점이 4x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딱 4x라는 거야, 그죠? 이과생이다 보니 4x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기울기가 4라는 것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야 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내렸을 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삼각형이 하나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탄젠트 값이 지금 4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b-a일 텐데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지금 4의 b-a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4의 b-a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은 우리 공식상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b-a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따라서 b-a의 제곱이란 녀석이 8이 돼서 b-a는 뭐가 되냐면 2루트 2가 됩니다. 2루트 2. 그러면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는 그 b-a에다가 4배를 해주면 되니까 8루트 2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